자, 여러 가지 순열 첫 단원입니다. 자, 첫 단원은 이제 원순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고1 때 순열이라는 주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순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겠다라는 뜻이었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자, 세 사람 중에서 자, 두 명을 뽑아 가지고 나열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두 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네모칸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자, 세 가지. 자, 그리고 요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자, 그래갖고 총 여섯 가지가 자, 순서를 고려해갖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죠. 자, 뭐 노고다로 한번 써보시면 자, A, B, 뭐 B, A, B, C, C, B. CA, AC 뭐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될 수 있었죠. 자, 얘를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썼었냐면 자,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갖고 순서 고려해서 나열해 준다. 자, 3P이라고 썼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1 때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원순열, 즉 말 그대로 원탁 위에다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대선 후보 토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대선 후보 3명이 있다고 할게요. 자, A, B, C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원탁 위에 앉아요. 원탁 위에 앉다 보니까 이렇게 다 동등한 입장에서 앉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A, B, C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A, B, C, 요거 가능하죠?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A, B, C, 이렇게 앉힐 수도 있을 것이고, 자, 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A, B, C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A가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가 C가 앉고 그죠? 자, 또 마찬가지로 A, B, C도 가능할 거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A, B, C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자, 이 원탁 위에 요 세 명을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니까 자리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자, 실제로 다 다른 여섯 가지겠느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쪽이 오른쪽이고, 자, 이게 왼쪽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봐봐. 얘는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이제 B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는 C가 있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이 오른쪽도 보시면요. 이 두 번째 케이스도 보시면 A 입장에서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고 그죠? 얘도 볼까요?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는 케이스가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마치 다른 순열처럼 보이지만 다른 경우의 수처럼 보이지만 자, 이놈은 어떤 놈이다? A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B고 왼쪽이 C인 다 같은 경우다라는 거죠. 그죠? 얘네가 이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뿐, 그죠? 이 원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그 중국집에서 그 가보셨습니까? 이제 그 원탁 이제 회전되는 그 테이블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돌아가면 완벽하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위에 있는 세 가지의 케이스는 전부 다 같은 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밑에도 보세요. A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오른쪽이 C고요, 왼쪽이 B입니다. A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C고요, 왼쪽이 B입니다. A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C, 왼쪽이 B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보세요. 밑에 있는 세 가지의 케이스도 전부 다 같은 케이스겠죠. 그죠? 돌리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이 세 명을 원탁에다가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눈에 보이는 건 여섯 가지지만 자, 몇 가지씩 다 똑같아요. 자, 세 가지씩 똑같기 때문에 결국 3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 녀석의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다? 결국 두 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요. 자,
결국 뭐다? 돌려서 똑같아지는 경우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요? 자,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서 똑같아지는 경우로 나눠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왔던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A, B, C 세 사람을 원탁에다가 앉힐 겁니다. 자, 앉힐 건데, 자, 이렇게 세 자리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어떤 느낌으로 보실 거냐면요. 한 명씩 고정을 시키는 느낌으로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느낌을 더 많이 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고정을 한번 시켜볼 건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A야. 네, 너 요 세 자리 중에서 아무 데나 가서 좀 앉아볼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자, 일단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이 자리가 세 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세 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세 개가 아니에요. 지금 자리 세 개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경우의 수라는 건 다 다른 경우인 놈들만 다른 경우로 해석을 하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는 어디에 앉든지 간에 전부 다 똑같은 자리라는 거야. 되시겠죠? 자, 뭐라고? A가 요 자리에 앉든 요 자리에 앉든 요 자리에 앉든 자, 앉기 전에는 전부 다 똑같은 자리지. 그냥 비어 있는 모두 다 값어치가 동등한 자리라는 거야. 그지? 값어치가 전부 다 동등한 자리다. 이거 위에 있는 자리 아니라고. 돌리면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야. 얘도 뭐 왼쪽 아래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돌리면 얘랑 똑같아져. 그지? 얘도 돌리면 위에랑 똑같아져. 자, 결국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어디에 앉든지 간에 전부 다 동일한 자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나머지 두 명, B, C가 앉을 건데, 자, 이제 B, C도 이제 같은 자리가 아니라, 자, 한 명이 앉은 순간, 그죠? 자, 한 명이 앉은 순간 자리의 값어치가 다 바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주먹질을 오른손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그런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 봐봐. 얘가 갑자기 앉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 이제 무조건 이제 주먹질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앉고 싶지 않아지겠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의 자리랑 이 왼쪽에 있는 자리랑, 그죠? A의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요 자리가 값어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아, 그러니까 원순열에서 맨 처음에 한 명도 앉지 않아 있을 때는 한 명도 앉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 값어치가 다 똑같아요. 자, 그래갖고 네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한 가지예요. 근데 이제 봐봐.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지가 아니라, 자, B야, 너 아무 데나 가서 앉아봐라. 그러면 자,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분명히 다른 자리죠. 다른 자리면 자, 두 자리가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연달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곱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B가 여기 앉았다 치면 자, C는 이제 남은 자리 몇 자리 있어요? 네, 한 자리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 몇 가지입니까? 네, 두 가지죠. 자, 근데 봐봐요. 이거 아까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거 그냥 직선 순열처럼 배열하고, 자, 직선 순열처럼 배열하면 3팩토리얼 했죠? 자, 근데 돌렸을 때 몇 개씩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자, 왼쪽 가볼까요? 돌렸을 때 이렇게 3개씩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새 놈을 자, 돌려버리시면, 자, 새 놈을 원탁에다 배열해 버리시면 몇 개씩 똑같아진다? 3개씩 똑같아진다. 자, 얘도 계산해 주시면 2팩토리얼이니까 두 가지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형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원순열의 정의대로 해석을 하든, 자, 어찌됐든 가지수는 전부 다 똑같게 되겠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연습을 해 볼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뭐 이렇게 A, B, C, D, E 다섯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다섯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원탁에다 배열을 할 건데, 자, 일단 원순열의 정의대로 한다라고 하면,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자, 다섯 놈을 일열 순열이다 생각하고 5팩토리얼로 배열하세요. 자, 그리고 돌렸을 때 몇 개씩 똑같아지겠어요? 자, 요 12시 방향에다가 맞춘다고 생각하면 12시 방향으로 맞췄을 때 몇 개씩 똑같아져요? 자,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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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자,
다섯 놈을 12시 방향에다가 맞출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돌렸을 때 다섯 놈씩 똑같아질 거다. 자,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개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고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A야, 너부터 앉아볼래? 자, 어딘가에 가서 앉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 한 가지고요. 자, 나머지 B, C, D, E가 이제 얘가 앉는 순간, 잘 생각해봐. 뭐 얘가 아이유라고 생각해봐. 아이유가 어딘가에 앉으면 자, 이 자리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 뭔가 내 생각은 그래. 그죠? 자, 어쨌든 한 명이 앉는 순간, 한 명이 앉는 순간 나머지의 녀석들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뭐다? 직선 순열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앉는 순간 모든 자리의 값어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값어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 네 자리의 값어치가 다 달라졌습니다. 4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원순열의 개념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패턴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의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보면 원탁은 아닌데, 자, 여기에 6사람을 배열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6사람을 배열한다라고 한다면, 자, 봐봐요. 일단 정의대로 가시면, 자, 그냥 일렬순열이라고 생각하면 6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돌렸을 때 몇 개씩 똑같아집니까? 자,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그죠? 자, 요 놈을 밑면으로, 요 놈을 밑면으로, 요 놈을 밑면으로 했을 때 다 똑같죠. 그래서 자, 돌렸을 때 세 개가 똑같을 거다. 그래서 3분의 6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고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했죠. 자, 고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6사람 중에서 자, 1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1번이라는 사람이 자, 너 6자리 중에서 아무데나 가서 앉아봐라 라고 했을 때 자, 봐봐요. 1번이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 한 가지? 아니야. 잘 봐봐. 다른 경우만 다른 케이스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야. 잘 봐봐.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는 어떤 느낌입니까? 왼손이 요 꼭지점에 닿는 느낌이야. 그지? 왼손이 꼭지점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그지? 이렇게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왼손이 여기 꼭지점에 닿는다고. 그지? 얘도 여기 앉으면 왼손이 꼭지점에 닿는 느낌이죠.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자리는 오른손이 꼭지점에 닿는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자리는 오른손이 꼭지점에 닿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자리는 오른손이 꼭지점에 닿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봐봐. 이 녀석들은 어떤 느낌이야? 이 녀석들은 봐봐. 파란색 자리는 오른손이 꼭지점에 닿고 빨간색 자리는 왼손이 꼭지점에 닿으니까 결국에 1번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죠. 그지? 나머지는 돌리면 다 똑같다고. 그죠?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니까 결국 처음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 1번이라는 놈이 여기 어딘가에 가서 앉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 상태부터요. 이 상태부터 요 5자리의 값어치가 다 달라지는 거죠. 5자리의 값어치가 다 달라지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자, 5팩토리얼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120 곱하기 2니까 240이고요. 자, 이 녀석도 사실 240이 나옵니다. 자, 둘은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 요거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8명을 요 자리에다가 앉힌다라고 해봅시다. 자, 8명을 요 길다란 탁자에다가 앉힌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은 자, 뭐 기본적으로 정의대로 풀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냥 직선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8팩토리얼인데 자,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만큼 나눠야겠죠? 자, 근데 보면 자, 요 면이랑 요 면이랑 같아요. 그지? 이 둘이 같고 자, 요 길쭉한 면이랑 너도 같죠? 그럼 보세요. 돌렸을 때 똑같은 면은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아니겠습니까?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이니까 두 가지의 케이스가 똑같을 거다. 자, 2분의 8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정을 시키는 느낌으로 가봅시다. 자, A, B, C, D, E, F, G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자, A라는 사람을 먼저 앉혀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자,
8자리가 아니라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총 다른 자리의 숫자는 처음 앉을 수 있는 총 다른 자리의 숫자는 4가지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 이제 5가지 있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 자리랑 요 자리는 같은 자리죠. 그리고 보시면 너랑 너도 완벽하게 같은 자리죠. 너랑 너도 완벽하게 같은 자리입니다. 얘랑 얘도 완벽하게 같은 자리죠. 그죠? 아니 봐봐. 얘는 오른손이 꼭지점에 닿고 얘도 오른손이 꼭지점에 닿고 얘는 그 길다란 데서 가운데 자리, 얘도 길다란 데서 가운데 자리. 그지? 얘는 길다란 데서 왼쪽이 꼭지점에 닿는, 얘는 길다란 데서 왼쪽이 꼭지점에 닿는, 얘는 상속. 그지? 우리가 앉기 싫어하는 그 자리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리의 종류는 4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요. 그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7자리의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지는 거죠. 생각해봐. 여기에 막 우리 막 되게 싫어하는 부장님 앉았어. 그럼 여기 앉고 싶냐고. 여기 앉고 싶어요? 여기 그 교장 선생님 앉았어. 여기 앉고 싶겠어? 그지? 모든 자리의 값어치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마치 일렬순열처럼, 자 모든 자리의 값어치가 다 다른 일렬순열처럼 7팩토리를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자 계산 결과가 다 똑같을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자 어떻게 계산해도 다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짠짠짠짠 짠짠짠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대로 풀어주시면 8팩토리얼을 4로 나눈 거죠. 자 돌렸을 때 4개씩 똑같고요. 자 만약에 고정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자 A가 여기에 앉았다. 자 몇 가지 중에 한 군데 앉은 거죠. 자 처음에 2가지 케이스 중에 한 군데 앉은 거고, 나머지 7명의 사람들이 7팩토리얼로 일렬순열 취급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원순열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자, 유형 첫 번째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대요. 자, 그때 A, B를 포함해가지고 5명을 원탁에 둘러앉힌다. 자, 그랬죠. 자, 그럼 일단 A랑 B는 일단 포함된 거잖아. 자, 그러면 자, 8명 중에서 2명은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자, 나머지 6명 중에서 자, 3명을 일단 더 뽑아야 됩니다. 그죠? 자, 3명을 더 뽑아야 되니까 자, 3명을 더 뽑는 경우의 수가 뭡니까? 자, 6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 D, E가 뽑혔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요 5명을 원탁에다가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라고 했죠. 자, 우리가 뭐 정의대로 풀어 주시게 되면은 자, 5 팩토리얼을 자, 5로 나눠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자, 요 초록색 계산이 사실은 뭐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자, A를 일단 안 치고, 그죠? 자, 5자리가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른 자리로 계산해서 4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6C3은 몇입니까? 요거 20이죠? 20 곱하기 24가 될 거니까 얘는 몇이 되겠다? 480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센 23번 문제인데, 자, 영철이네 부모님을 포함해 갖고 총 4쌍의 부부가 원탕에 앉는데요. 그러니까 8명이 앉는 거지 사실은. 자, 근데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 보도록 앉은 경우의 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원탁이 있어요. 자, 여기에 8자리가 이렇게 있을 건데 영철이네 부모님은 마주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영철이네 아버지와 영철이네 어머님이 먼저 좀 앉아 보실까요? 네, 영철이 아버님, 네, 자, 먼저 앉아 보십시오. 자, 먼저 앉아 보시는 그 고정을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8자리가 전부 다 똑같은 값어치를 가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영철이네 아버지가 여기 앉았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영철이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주 보고서 앉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영철이네 어머님도 자, 요 마주 본 자리, 딱 한 가지 자리에 이렇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6분들을 이제 앉히면 되는 건데, 자, 6명은 잘 보세요. 영철이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은 순간 얘네들은 다 똑같은 6자리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냥 완전 직선 순열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냥 직선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6팩토리얼을 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5팩토리얼이 120이거든요. 이게 120이야. 자, 그러면 6팩토리얼은 몇이냐면 이거 720이거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720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죠? 커플끼리 이웃한대요. 뭐, 이웃하지 않으면 또 더 이상하죠, 그게? 자, 원탁에 이렇게 앉는데, 자, 네 쌍이 있대요. 자, 그럼 이렇게 좀 표시해 볼까? 자, 네 쌍이, 자,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일단은 이웃해서 앉을 거니까, 자, 크게 보면 자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네 쌍, 네 덩어리라고 할게요. 이 네 덩어리가 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뭐 4팩토리얼을 4로 나눠주시면 되죠. 아니면 자, 1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얘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배열한 거예요. 자, 얘는 정의대로 4팩토리얼 해주고 똑같은 거 4개만큼으로 나눠준 거고요. 자, 그럼 어찌됐든 자, 이렇게 대충 2명씩 이렇게 앉았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얘네들끼리는 지들끼리 나는 왼쪽 자리가 좋은데 오른쪽 자리가 좋은데 하면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자, 너도 지들끼리 자리 바꿈, 너도 지들끼리 자리 바꿈. 자, 그래갖고 2를 4번 곱해 주시면 자, 계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4팩이면 3팩토리얼이랑 같으니까 자, 6 곱하기 2의 4제곱. 자, 그러면 16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 플러스 66의 36이니까 자, 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는데 A, B는 이웃하고 B, C는 이웃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내가 A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6자리가 있는데 자, 일단 A부터 고정을 시켜볼게. 자,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자, 한 가지죠. 자, 그럼 보세요. 이때 B는 A랑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B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이제 C를 앉힐 건데, 자, C는요, B랑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는 못 앉아.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요 세 자리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세 자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C가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세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세 놈은 그냥 아무 데나 앉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6 곱하기 3팩토리얼, 자, 66에 몇이게 됐습니까? 3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 두 개가 있는데 바깥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분이 돼 있고 자, 여기까지 해갖고 총 7개의 영역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총 7개의 색을 색칠해 갖고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뭐 가운데다가 색칠할 수 있는 거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개 중에 7개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가운데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내가 바깥쪽에다가 색칠을 할 건데 잘 봐봐. 바깥쪽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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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다 똑같죠. 그지? 자, 얘네들은 다 돌리면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깥쪽에 색칠이 되는 경우를 뭘로 확인할 수 있겠다? 이거 원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원순열이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6개를 색칠을 하니까 6팩토리얼인데 자, 돌렸을 때 6개가 다 똑같겠죠? 그지? 돌렸을 때 6개씩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대로 풀어주시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7 곱하기 이거는 5팩토리얼이니까 자, 그래서 7 곱하기 120. 자, 그러면요, 몇입니까? 700에다가 7, 24, 140 더해주시면 840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번. 이번에는 입체 도형의 색을 칠해 볼까요? 자, 보시면요. 자, 이 옆면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자, 얘는, 자, 색칠할 수 있는 곳은 총 5가지인데, 요 밑면은 사각형이고, 옆면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항공샷으로 보면, 자,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마치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죠? 요런 느낌. 맞죠? 위에서 딱 쳐다보면
옆면 4개는 전부 다 똑같아. 그죠? 근데 밑면 하나만 이제 사각형으로 다른 그런 느낌이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5가지의 색깔을 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따지자고. 우리 밑면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가 되겠지. 근데 내가 이제 옆면에다가 색깔을 칠할 거 아니야. 그지? 옆면에다가 이제 4가지의 색을 칠할 건데, 자, 보세요. 이 옆면 자체가 돌렸을 때 4개씩 다 똑같죠? 자, 그러니까, 자, 4팩토리얼을 4로 나눠 주셔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얘를 그냥 한 놈의 색깔 고정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을 칠할 건데, 여기다가 일단 칠했다라고 하시고, 나머지 색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로 곱해 주시면 되겠죠. 라는 거. 자, 이거 왜 이리예요? 이거 돌렸을 때 다 똑같잖아. 그지? 돌렸을 때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얘는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한 가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3이 6 해주시면 얘는 30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34번 문제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자, 같아지는 개수만큼, 자, 같아지는 개수만큼 뭐 한다? 나눈다가 핵심이야. 같아지는 개수만큼 나눈다. 잘 보세요. 일단 내가 위쪽이랑 아래쪽에다가 색칠을 해볼게. 자, 위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6가지. 아래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죠. 자, 근데요. 얘랑 얘는 뒤집어 버리면, 위아래 뒤집어 버리면 2개씩 똑같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거 자체로 일단 위에 색칠하는 경우, 아래에다가 색칠하는 경우가 이제 끝난 거야. 자,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옆면을 칠할 거죠. 옆면을 칠할 건데, 자, 옆면은, 자, 일단 공간이 4개예요. 근데 얘랑 얘랑 똑같고, 자, 요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이렇게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2개씩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4군데다가 색칠을 할 거니까 내가 4팩토리얼이라고 일단 질러 주신 다음에 앞뒤 똑같고 옆 왼쪽 오른쪽 똑같으니까 2개씩 똑같겠다. 자, 그럼 2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나눠 주시면요. 자, 요거 3, 5, 15에다가 얘는 뭡니까? 4팩 24를 2로 나눴으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5 곱하기 12는 180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35번 제가 개념 설명할 때 했었던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죠. 자, 6명 앉힐 건데요. 자, 개념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6팩토리얼을 자, 돌렸을 때 몇 개씩 똑같죠? 자, 요면이랑 자, 뭐 이렇게 같겠죠? 얘랑 얘랑 같고. 자,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보시면요. 자, 얘랑 같죠? 자, 너랑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6명이니까 6팩토리얼이라고 질러 주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죠? 2가지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720을 2로 나눴으니까 360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 자, 처음에 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입니까?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자, 3자리밖에 없죠? 얘랑 얘는 똑같고 너랑 너랑 똑같고, 그지? 너랑 너랑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3자리가 다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죠. 자, 그러면 나머지 놈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A가 앉는 순간 자, 모든 자리의 값어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5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120 해주시면 역시나 360이 나오시겠죠. 답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